디아지오는 그 ESG의 진심인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를 네. 하고 있었고요. 네. 네, 사실 이거는 이 주제는 그러니까 리스판서블 드링킹,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음주, 이거는 뭐 모든 주류 기업에서 당연히 캠페인을 해야 되겠죠. 책임감 있는 그쵸. 기업이라면 뭐. 사실은 마시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네. 뭐 마케팅이나 그런 어떤 그 꼬임에 예. 인간이라는 존재가 안 넘어갈 수 없는데, 그렇죠. 그걸 너무 부도덕하게 하면 음. 이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음. 거는 저는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자 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왜 아마 기사에 보면은 막 한국에서도 그 무알콜 음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예, 하잖아요. 그게 예, 예. 사실은 주류 회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무알콜 맥주를 굉장히 다양한 그 음. 맥주 회사에서 만들어요. 네. 근데 그게 인제 뭐 또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음. ESG 리스크를 약간 완화하려고 음. 무알콜 혹은 비알콜, 아무래도 알코올을 마시고 이 음. 사람들이 약간 뭐 비행을 저지르거나 그런 음. 것도 있고,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이 알코올과 암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의학계에서 지속적인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제 그 저도수 음료, 그러니까 저도수를 네. 하려면 뭐 그 비알코올 맥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칵테일 음료 이런 것들이, 왜 여자들도 요새는 굉장히 술을 많이 맞아요. 마시는데 예. 한 2도 3 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맛있게. 네.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음.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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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마케팅적으로 보면은 네. 시장을 계속 세분화해 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뭐 맞아요. 1 도부터 한 맞아요, 도씩 올라가, 맞아요. 그렇게 뭐 일 예. 단위로 쪼갤 수야 없겠지만요. 근데 또 WHO에서 네. 인제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음. 주류 업체들이 예. 비알코올 뭐 혹은 약간 저알코올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음. 위험할 수도 있다. 아, 왜냐면 예. 청소년들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 사실은 이 그렇죠. 브랜드는 굉장히 도수가 높고 그런 음. 알코올 그 주류를 생산하는 데인데 '아 여기는 아니구나. 얘는 코카콜라 같은 데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그렇겠네요. 쉽게 예. 접근할 수도 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그 기업들이 그 청소년들을 미스리드하지, 약간 좀 잘못된 개념을 음.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음. 이제 WHO에서 아마도 보고도 약간의 규제도 되기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인제 책임감 있는 음주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그 어 깊게 그리고 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음.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네. 디아지오가.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인제 절제를 해야 된다. 네. 이거를 어 되게 재미있게 뭐라고 예.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그 상황을, 여러 예. 가지 상황을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 예예. 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 쪼끔 그 뭐 청소년이나 음. 아니면은 술을 좀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물론 그런 분들이 이런 걸 본다고 해서 내일 당장 그 태도가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위험한 초기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이렇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해 주면 사실은 그런 그 비헤비어를 좀 바꿀 수 있거든요, 행동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서구적인 음. 사고방식과 음.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좀 다른 면이 음. 있다고 좀 가끔 느끼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글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음. 그 서구 쪽은 그런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또 모임도 되게 많고, 그 모임도 막 이렇게 다 지금 말씀하신 아주 초기부터 뭐 네. 쪼끔 더 이제 중도가 심한 심각한 분들도 것까지 맞아요. 좀 여러 방법론들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그러니까 해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음. 나의 문제를 남한테 얘기하는 걸 그쵸. 꺼려하고 드러내는 숨기려고 거를, 하죠. 그쵸. 그럼 점점 어려워하죠. 악화되는데, 인제 예예. 서구적인 사고방식은 음. 쪼끔 그 그치. 반대가 나 힘든 아닌가? 상황이니까 네. 도와주세요. 좀 얘기하는 help 거. me. 예. 이런 게 인제 사실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사실 그런 사이트에 교사용도 따로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 교사나 뭐 예를 들면 부모들도 우리 음. 아이가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인제 이런 거 요런 식으로 좀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 뭐 이런 것도. 각자의 역할별로 어떤 네. 지침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예. 같네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물론 네. 예.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보고 못 보고 차이는 음.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인제 두 음. 번째로 제일 중요한 가장 심각한 사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이죠. 예. 예. 이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음. 있는데 음. 어
유엔 산하에 또 기관이 있더라고요. 유엔 산하에는 없는 게 없어요. 유엔이 그렇죠? 어쨌든 세계 평화와 그렇죠. 평화롭게 살려면 사실 음주운전 이런 것도 뭐 정말 그냥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요. 사실 음주운전은 네. 당하는 사람은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진짜 유엔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가지고 게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뭐 대화형 여기서 이제 협업을 해서 디아지오가 여기 유엔 산하 기관이랑 협업을 해서 학습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형으로 만들어서 내가 음주운전을 하면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상황마다 선택이 있을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마다 이제 내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절대로 이게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음주운전이라는 그 게.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안 하면 계속 안 하는데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게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한 사람이 나 정말 이러면 안 예, 되는데 예. 그럴 때 이제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정말 안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알람 기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런 찾아 들어가진 않을 수 있으니까. 차에는 그런 거 예. 있잖아요. 오비 쪽에서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랑 협업해갖고 네. 그 차를 탔을 때 음주 측정을 해서 맞아요. 시동 안 걸게 하는 그런 네. 활동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 예. 같은 경우는 그거는 진짜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거는 그 이제 운전을 하는 그 드라이버가 뭐 기사가 됐든 아니면 자기 자차가 됐든 훅 불어야 되는데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냥 차에 딱 타는 순간 차가 그 술 냄새가 금지여서 그런 기술도 시동이 나올 안 수 걸리는 있지. 거지. 예.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음주 상태가 아닌 비음주운전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뭐 제어력, 반응력, 주의력 여러 가지 있는데 이 5가지의 운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미니 게임 같은 거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미니 게임을 이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해봤더니 네. 정말 이게 술 마신 상태에서는 반응력, 제어력, 주의력 매우 떨어지겠죠? 안 되죠. 그쵸? 사실은 술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이 오히려 더 생기죠. 네. 저희가 물론 당연히 운전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근데 그 네. 상태로 운전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현명한 운전 습관을 들일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 음주 문제도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뭐 그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미성년 때 아직 뭐 여러 가지 뇌라든지 이런 신체 부분, 특히 뇌에 있어서 100% 성숙하지 않았는데 그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온전하게 그 완전한 자기가 갖춰야 할 뇌의 능력을 다 갖추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정말 어른들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요. 목표가 있는데, 그 디아지오에서 세운 목표가 있는데, 2030년까지 이 위험성에 대한 캠페인을 1,000만 명의 1,000만 명의 이제 청소년들, 부모, 교사를 교육하는 것을 그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뭔가 그 지원을 받아갖고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이.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면 학교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여기에 이제 요청을 하면은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별도 웹사이트에서 자기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또 할 수 있고 네. 그게 사실 저희는 지금 이제 뭐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게 다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청소년들은 사실 그쵸. 그게 나쁘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드링크 IQ라고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약간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술에 대한 IQ 테스트 같은 네, 건가요? IQ 테스트가 아니라 술에 대한 정말 모든 정보. 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그러니까 과학적인 정보.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사람의 이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아까 왜 막 자신감이 막 괜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설명이 아주 쉽고 재밌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얘기하나 근거를 가지고 보네요. 재밌게. 그리고 또 술을 이제 과음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어떻게 피폐해지는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거. 뭐 케이스 스터디도 많이 맞아요. 있나 보네요. 그렇게 좀 나와 있고 그리고 게임이 있어요. 또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도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틀리는지 맞는지. 예. 왠지 IQ 들어가니까 약간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맞아요. 마음이 들 것 테스트가 같긴 해요. 있어요. 내가 술에 대한 지식은 네.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네. 싶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맞춰 보실래요? 아, 그럴게요. 한번. 네. 질문이 예. 맥주, 와인, 증류주를 섞으면 예. 각각 마시는 것보다 더 빨리 취하게 됩니다. 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예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아, 틀렸나요? 네. 어떤 종류의 술이든 술은 네. 술이라서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도 이거 틀렸는데 네. 술의 효과는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뭐 양은 당연히 다 있잖아요. 뭐 알코올 도수가 다르니까 뭐 맥주 뭐 한 잔과 와인 한 잔 곱창 건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양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섞어 마시든 따로 마시든 마셨다 똑같은 양을 마셨다. 그러면 취하는 건 똑같다. 아, 그렇군요. 라고 합니다. 근데 왠지 막 여러 가지가 섞이면 거기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서 더 빨리 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지켜서 먹는 게 중요한 거네요.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폭탄 소맥 같은 거. 그러니까. 소맥은 저는 사실 반대거든요. 좀 더 안 취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더 맛있어가지고 똑같다고 합니다. 따로 마시든 섞어 마시든. 네. 그렇군요. 근데 왜 그렇게 섞어 마셨을까요? 맛으로만 그랬을까요? 저는 약간 더 빨리 취해서 막 분위기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시나 했더니 그렇지는 않았나 보네요. 뭐 재미있으려고 그런 거 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마실까 그런 거 생각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칼로리 술에도 사실 저희가 칼로리 되게 높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래서 음료 칼로리를 줄이려면 와인만 마셔야 되고 맥주와 증류주는 살이 찌게 한다. 사실 그렇대요? 이게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이? 네. 노 아니에요? 노? 네. 그러니까 와인은 칼로리가 없고 지금 증류주, 그러니까 맥주나 소주는 더 칼로리가 높다고. 칼로리가 더 높다. 네, 이게 예스냐 노냐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와인보다 더 높다인 거예요? 아니면 와인은 칼로리가 없다라는? 헷갈려. 칼로리가 더 낮다. 그러니까 살이 안 찐다. 그래서 와인을 마시면 살이 안 찐다? 왠지 이것 또한 양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와인 한 잔 200ml 와인. 보통 와인 저희가 이렇게 좀 큰 와인에 따르면 한 200ml 되잖아요. 좀 약간 뭐 그래도 반 정도 따르면 200칼로리래요. 보기보다 칼로리가 되게 높아요, 와인이. 왜냐하면 어쨌든 과실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이 뭐 어떤 뭐 발효를 과정을 거쳐서 어찌 됐던 당이 있어서 좀 높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뭐 증류주는 사실 도수가 높으니까 저희가 많이 마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50칼로리. 되게 낮죠? 네. 그리고 맥주 한 병 330이니까 일반적으로 마시는 이렇게 좀 작은 병? 거기가 150칼로리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뭐 어떻게 보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지만 아까 첫 번째 질문과 적당량을 마셔야 된다는 거고 여자들이 뭐 와인 마시면서 와인은 살 안 쪄라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사실 술이란 것이 인류 문화와 함께 해왔고 사실 술을 안 마시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마셔야 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끔 어른들이 옆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감시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디아조가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주류 회사의 거대 기업답게 다양한 그리고 오래된 역사를 가진 술도 팔아야 하고 그 와중에 절제와 책임감 있는 음주 그 캠페인도 펼치고 있는 디아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 잘 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